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삼촌들의 통일수다방 이제 시작하겠는데요. 첫 시작으로 미리 사전에 접수된 사연을 저희 선생님께서 낭독해 주실 겁니다. 네.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통일,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주제는 일반인들에게 너무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분야보다도 정치적인 상황이나 다양한 사회 분위기에 따라 진실이 왜곡되기 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관련 뉴스만 검색해봐도 무섭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들입니다. 거주지 미확인 북한 이탈 주민 매년 300명 넘어, 북한 이탈 주민 근속기간 일반 국민 절반도 안 돼. 북한 상선 서해 NLL 침범의 경고 사격, 북방사포 사격, 북한 7차 핵실험 준비 마쳤나 풍계리 3번 경도 새 활동 없어 등이 있는데요. 쏟아지는 관련 뉴스들 속에서 어떤 것을 걸러내야 하고 나는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지 어렵기만 해요. 특히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북한 이탈 주민들이나 또 다른 농객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관심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내용들이 대다수입니다. 통일과 관련해 건강하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 30대 직장인의 사연이었는데요. 맞아요. 저도 사실은 매스컴을 다루는 이야기들 보면요, 굉장히 어둡고 무거운 이야기들로만 사실은 가득해요. 두 분 어때요? 실제 그 진짜 현장에도 계시기도 하잖아요, 두 분은. 자, 막내. 막내가 가운데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어느 항상 분... 이런 식으로 뭐든지 뭐 안 좋은 건 저가 먼저 하는데 일단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북한에 관련돼서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북한은 무찔러야 될 적이다. 또 다른 하나는 북한은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그래요. 북한은 우리가 같은 민족이고 통일해야 할 대상이고 같이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데 집에 와서 뉴스를 보면 북한은 핵실험했고 북한을 위해서 무기 증강을 하고 헷갈리는 거죠, 계속. 그리고 또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하셔서 다른 쪽을 생각하는 거 보면 잘못됐다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정답은 아닐지 모르죠. 저의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북한 정권하고 일단 북한 주민을 나눠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북한 주민들은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고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맞지만 북한 정부는 아직까지는 외교적으로 주적의 개념이 많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될 대상이 맞아요. 그래서 북한 관련 뉴스도 북한 정권에 관한 뉴스인지 아니면 우리 한국에 지내는 북한 이탈 주민이나 북한 주민들에 관한 이야기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북한에 코로나 백신을 주자. 그거는 북한 주민들과 관련된 거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갑자기 뭐 북한에다가 뭐 북한 정권을 위해서 뭘 해주자라고 하면 좀 싫을 수도 있는 거니까 사람인지 정권인지를 구분하고 뉴스를 보면 그나마 조금 좀 받아들이는데 혼란스러운 좀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짧은 생각은 이렇고 우리 피터님은요? 네, 제가 이런 거 여쭤보고 싶은데 저 실제로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제가 탈북한 사람들 관련된 일한다고 하면은 혹시 그 중에 간첩도 있지 않냐? 네. 네. 지금 우리나라가 1953년 휴전협정 맺고 70년 됐습니다. 70년. 그 70년 동안 북한에서 살다가 우리 남한으로 온 사람 지금까지 한 몇 명 될까요? 대략 한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느낌에 5만 명? 오, 네. 올해 2022년 6월까지 올해 총 19명. 작년에 2021년 63명 왔어요.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코로나 없었던 2019년 이때는 1년에 1000명 넘게 왔어요. 많이 올 때는 2900명도 왔어요. 그러면 한 달에 250명씩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누적이 한 3만 4천 명 정도 오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간첩이 있지 않을까? 라고 여쭤보는 분도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한 있으면 얼마나 있을 것 같으세요? 소수? 한 1%? 그거보다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5%? 30%? 네, 30%. 오, 네. 이런 것도 사실 말씀을 하시는 거에는 사실 어딘가에서 뭔가 들은 게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 왜 국정원 들어보셨나요? 국정원 외에도 우리나라 정보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탈북한 분들이 오면 바로 어서 오십시오 환영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강도 높은 조사를 해요.
이 사람이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탈북을 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 정보 당국에서 오랫동안 조사해요. 뭐 필요하면은 2달 이상도. 그러고도 끝이 아니고요. 하나원이라고 하는 그 통일부에서 적응 교육을 3개월 동안 또 시켜요. 그때도 이 사람이 혹시 문제가 있나 없나 계속 관찰해요. 그리고 이제 지역으로 나오는데 그래도 또 끝이 아니고 경찰서 있잖아요, 우리. 보안과의 형사분들이 다 따라 붙어서 이 사람이 혹시 문제가 있나 없나 이런 것도 다 확인해요. 그 와중에 거기에서 간첩인데 신분 숨기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있다. 제가 한 20년 넘게 일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간첩에 준한다라고 보여지는 사람이 없진 않았으나 34,000명 기준으로 할 때는요 0.1%도 안 돼요. 한 몇 명 있어요. 시중에서 이 얘기를 했을 때는요. 네. 저런 기관에도 뭐 간첩이 많이 있다 어쨌다 이런 소리들을 많이 제가 돌아다니면서 듣거든요. 뭐 네. 어디든지 간첩 없는 기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 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분명히 이렇게 들려요. 근데 이제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도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협력하고 이산가족도 만나야 되고 막 그런 얘기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언제 우리나라에 위협을 할지 모르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 어딘가에 간첩이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공포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 조사한 내용 하나 설명해 보면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만약에 북한 이탈 주민을 만나면 도울 생각이 있느냐? 있다. 이게 높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웃으로 사는 건 괜찮냐? 그럼 갑자기 또 태도가 달라져요. 이런 거를 양가 감정이라고 그래요. 양가 감정. 2개의 감정이 있는 거야, 내 안에. 우리 왜 혹시 자녀분들이 있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도 중학교 딸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예쁜데 저한테 막 뭐라고 탁탁 대면 그때는 순간 밉잖아요. 좋은 마음과 미운 마음이 둘 다 동시에 있어요. 그것처럼 그 양가 감정이 우리 국민들 안에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꽤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아유 같은 동포인데 도와야지 하다가도 한편으로 혹시 간첩 아니야 하는 마음도 갖고 있는. 근데 그게 정말 그러하냐에서는 저처럼 20년 이 일을 했고 탈북한 분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만난 사람 손에 꼽으라고 하면 들어갈 저도 그런 분은 거의 없어요. 근데 자꾸 있다고 하니까 저는 솔직히 궁금해요. 누군지 좀 나한테 좀 데리고 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제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언론 또는 유튜브 이런 데에서 간혹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로 마치 꽤나 북한에서 오신 분들 중에 간첩인데 신분 숨기고 온 사람이 많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진즉에 우리 정보당국의 정보에 걸려요. 여기 용가리도 아이들하고 같이 산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도 만약에 혹시 그런 아이가 있으면 용가리 벌써 저기 간첩으로 포섭돼서 한 10몇 년 전에 이미 북한 갔을지 몰라요. 귀가 얇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이 혹시 주변에 만날 일이 있으면 그 의심의 눈은 좀 일단 내려놓으시라. 우리 정부에서 이미 이 사람은 평범한 북한 주민인데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이 자유 대한민국에 온 정말 그냥 주민, 어떻게 보면 우리 여기 이야기 듣고 계신 분들의 부모님 세대일 때는 같은 동네 이웃이었을지도 몰라요. 북한이 고향이신 분들한테는 그 이웃의 후손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 한 가지만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북한 이탈 주민이 한국에 왔을 때 우리 말하는 국정원 조사를 되게 철저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훈련받고 되는 간첩들은 들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살아왔던 일생의 이야기를 다 적어요. 시간별로. 30년이면 30년, 50년, 50년. 그 사이에 선거가 몇 월 며칠에 있었다, 담임 선생님이 누구였다, 우리 인민반장, 통반장이 누구였다 다 적는데 한국 정부를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다 알 수 있어요. 2, 3개월만 공간이 비어도 조사 다시 하고 오히려 그렇게 위험한 상황으로 간첩을 보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의 간첩들, 훈련받고 온 간첩들, 뭐 관공서 숨어있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에 정착을 시작하면 각 경찰서에서 신변보호 담당관이라는 분들이 경찰분들이 정해지세요. 근데 감시를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법률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개입을 도와드리자고 하는 취지지 북한 이탈 주민을 감시하는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이쪽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듣는데 사실은 확실한 출처가 없는 곳에서 사람들의 걱정에 의해서 나오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들이거든요. 피터의 말대로 우리 정부의 어떤 그 정보력과 그것들을 좀 이렇게 믿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닌자가 말씀한 것처럼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을 북한 정부랑 같이 연결지어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웃이고 우리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제 소개를 얘기했잖아요. 저 여기 정릉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아이들과 살고 있었지만 여러분들 위협을 느끼셨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사실 저는 아이들과 이렇게 사는 모습들이 가끔씩 TV에 소개가 돼요. 그러면 그 소개 댓글을 사실 안 봐야 되는데 그래도 궁금해서 봐요. 보면요. 제가 19년 됐다고 했지만은 예전 19년이나 지금이나 댓글의 수준을 보면요 달라진 건 사실은 없어요. 보면은 심지어는 이런 댓글이 있어요. 그 집 주변 이웃들은 문단속 잘하고 살아라. 이 아이들이 북한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넘어왔는지 당신들 아느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오히려 그 댓글을 보면 그렇게 글을 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안타까워요. 생각하는 시야의 폭이 너무 좁잖아요. 사실은 더 우리가 더 안타깝고 품어줘야 되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사연은 우리 피터하고 닌자의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될 것 같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확실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두 분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그냥 느낌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정부를 믿고 북한 정부와 북한 이탈 주민은 나눠서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북한 이탈 주민과 이웃으로서 친구로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사연은 여기서 이제 마치는 걸 하고.